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전반적인 조정 국면을 겪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있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세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는 10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루 기준으로 7% 다시금 반등을 해줬고요. 이더리움은 12% 반등을 했지만 사실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 윗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2,800달러 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억울했던 게 이더리움 홀더분들께서는 이더리움이 크게 이제 이번 시장에서 오르지 않았는데 하락이 좀 많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보시면 3,000달러 선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요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등 자체는 이전 가격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전 고점이 3,30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코인도 2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1.9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리플 코인은 오늘 시장에서 27% 급등을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V자 형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이 보이실 텐데요. 리플이 지금 2달러 선 깨지면서 고 이제 저점, 최근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가격이 또 상승을 해 줬습니다. 물론 이전 고점, 이전 가격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게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리플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같이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래도 방어를 잘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는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볼게요. 트럼프 관세 때 그 영향력으로요. 보시면은 요렇게 크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차트 대비해서는 V자 완전한 깊은 V자 반등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V자 반등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 자체가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10만 달러라는 게 우리가 꿈의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꿈의 숫자가 도달되고 그걸 유지해 주는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자산 가치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격 보존력이 좀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신뢰감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이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60%가 넘어선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몰림 현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도미넌스의 상관관계가 바뀌면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유입들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반감기 이후의 패턴 그리고 이 불장의 패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크립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 두시고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8 달러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0.8 달러가 이제 에이다 코인이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가격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어서 그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다 코인이 한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더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심을 해 보시면서 염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 쪽 보시면 도지가 21% 상승을 했어요. 도지 차트도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0.28 달러고요. 도지도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가격도 20% 가량 하락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크립토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쉬질 않잖아요.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다양한 경제 리스크들의 직격탄을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하락했던 것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게 지켜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체인 지표적으로 언급을 해 보자면 XRP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빠졌을 때 XRP 고래들이 크게 매도를 했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XRP 고래 그리고 도지코인의 고래들의 동향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찾아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초록불이죠. 시장은 반등을 했고 어제 뉴욕 증시도 초반에는 하락을 했다가 팔란티어 실적 나오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됐거든요. 그런 동향들을 이제 비트코인이 좀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또 아시아 증시가 이제 하나둘 개장이 되는 시간인데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도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는 톤코인도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체인링크 코인도 20% 가량 상승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됐고, 온도 파이낸스도 작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너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지 않으니까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시금 3,000달러 선을 터치해 줄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리플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볼까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선택한 코인이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기관이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코인이고, 다양한 이제 주 차원에서의 비축 자산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에서의 비축 자산들을 현재 계속 영위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간 투자자들이 최근에 리플 기반한 상품에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입하면서 XRP가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코인쉐어스가 이제 매 주기마다 일정한 주기마다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저희가 시장에서 자주 참고를 하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총 5억 2,7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시장 전반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보여준 그 결과가 기관 자금 유입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 초반에는 5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됐지만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4억 7,4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주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코인쉐어스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 주도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 투자자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 쪽도 이제 미국 기업들 차원에서 기관의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처럼 원했던 것처럼 크립토의 수도가 되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 초반에는 중국 부자들이 조금 주도를 했었어요. 그 비하인드는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자금 세탁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돈이 많으신 소위 말해서 부자분들께서 이렇게 크립토로 바꿔서 보관을 했다라고 해요. 이 암호화폐는 콜드 월렛으로도 보관이 되잖아요. 꼭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내가 하드웨어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이제 많이 유치시켰던 게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던 초창기의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채굴도 금지를 시키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전면 금지를 시키면서 형사처벌을 단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그 주도권은 확실히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수치로 보여지죠. 미국이 이제 물론 큰 나라이고 금융적으로 굉장히 넓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자금 쪽에 관해서도 미국 쪽의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럽도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유럽이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작기는 합니다. 이게 유럽 역시도 7,8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보였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캐나다의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사실 4,3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크립토에 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은 국가였지만 이번에 이제 관세에 관한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면서 유출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유럽 시장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유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를 선택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연합 내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또 암호화폐 기업들, 관련 기업들에 관한 규정 사항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도 유럽 연합 측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법을 아예 이제 개정을 하고 발의를 하면서 그게 확실시 되고 이제 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때문에 이제 유럽의 미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제 크립토 업계들은 좀 퇴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유럽도 적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유럽 시장이 많은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가 되는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4억 8,6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인 건 맞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갭이 너무나 커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위, 2위인 건 맞지만 그 갭이 크긴 큽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정말 크다라고 보기에는 이 기준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4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2위인 이더리움은 30만 달러 소폭 유출을 하고, 그리고 XRP는 1,47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위가 1,470만 달러이고 1위가 4억이 넘어가는 수치니까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쪽으로의 기관 자금 쏠림 현상은 좀 심할 정도로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 뒤를 잇는 2위, 3위 이제 코인들도 기관들이 채택을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정말 이제 작은 파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만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코인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집단들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상 그런 커뮤니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누적 기준으로 총 53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유입이 됐고, 이는 2024년 동안 440억 달러의 총 유입액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 자금 유입, 기관의 자금 유입은 건재했다.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렸지만 건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자금 쏠린 현상은 여전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사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장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시황을 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 관세 정책이 금융시장을 흔들게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크립토가 이렇게 크게 흔들렸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도 조정을 맞았고 캐나다 달러도 급락을 했고 멕시코 통화도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정말 두드러졌거든요. 그러면 왜 관세 충격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가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종합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현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무역 전쟁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EU 쪽에 관해서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런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EU가 바로 맞대응을 했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무역 전쟁이 전반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의 자금 쏠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크립토 업계가 정말 웃긴 게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이 비트코인, BTC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만은 아주 묘하게 안전 자산으로서의 연결고리가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아직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저거는 좀 위험 자산이야. 약간 투기 자산이야.' 요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코인 하나하나 나름의 주요 코인들을 살펴보면은 다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고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제 어떤 철학들을 담고 있는 그런 코인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관해서는 아직도 '위험 자산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장 빠질 때도 비트코인은 크게 빠졌지만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2배 이상 빠졌고 반등도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그 관세 언급했던 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전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이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가 사라지면서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알트코인 쪽이 이제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경제 참여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이 된다라는 거는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금 중단할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 관해서 뭔가 투심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의도 중에 하나는 달러 약세를 약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경제 분석가의 이야기여서 정답은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는 거는 관세를 예를 들면 멕시코산 물품에 20% 관세를 내리면 멕시코의 제품 자체가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 있는 국민들이 멕시코 제품과 미국 제품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은 미국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혹은 미국 제품이 오히려 좀 더 싸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미국 제품들을 수출하게끔 하는 발판까지 마련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확실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을 거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더 증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된다라는 거는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과 같은 그런 가치 저장에 의미가 있는 자산들한테 자금이 쏠리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적이잖아요. 2,100만 개만 발행이 되면은 지금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고 90% 이상이 발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큼은 자산 가치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비트와이즈의 전략 책임가가 본인의 이제 이런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서 피력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일부는 좀 저도 납득이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관세를 협상 테이블에 좀 올려 놓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금 다시금 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시장 충격은 받았고 그 충격에 따른 시장이 다시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6,000달러 돌파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가격 보여드릴 때 2,800달러 정도 됐었고 최근 고점이 3,300달러 정도였는데 6,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이더리움 쪽으로의 거래량이 좀 실려줘야 한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조건인데 일단 이더리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일단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심도가 조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MBRB 지표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고평가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이 지표가 현재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MBRB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구간이 사실은 매집 시그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하기에 좋은 그런 가격대이긴 하다. 그런 분석들이 좀 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히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머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최근에 마쳤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가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 생겨나고 나서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네트워크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있잖아요. 뭐 그 네트워크 위에서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뭐 어떤 플랫폼을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을 하는데 드는 돈을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이다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내부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문제가 처음에 됐던 게 이더리움이 이 가스비다라고 해서 이 게임을 구동하거나 이 게임을 이제 돌릴 때 네트워크 사용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그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 이더리움 위에서 게임을 개발하는데 너무 사용료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요 가스비를 줄이려고 하는 재단 측의 노력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반영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제 가치들이 조금 반영이 되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6,000달러 선까지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랑 그다음에 NFT라고 해서 예전 불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NFT 시장의 성장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그 가격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재단 측에서는 계속되는 연구 개발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 흡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뉴스를 3개밖에 브리핑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 동향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